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싸풋볼 나그네입니다. 네, 오늘은 울산과 샹하이 그리고 전북과 부리람이 두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과 샹하이 경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방송으로 경기를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는 윤영선 선수 꼽고 싶어요. 오늘 공식 MOM은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윤영선 선수 오늘 라인 컨트롤 능력 굉장히 탁월했고요. 불투이스 선수와의 호흡,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아마도 K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 예상해 볼 정도로 오늘 윤영선 선수는 벽이었습니다. 울산이 시즌 초반에 항상 조금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초반 3경기 수원전 이기고 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 갔다 오고 강원전까지 2경기 비기면서 조금 이 흐름이 좀 끊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샹하이 샹강 굉장히 중국에서 강팀인데 이 팀을 잡음으로써 작년보다는 스타터를 조금 더 빨리 시동을 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울산은 원래부터 수비력은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팀이죠. 오늘 울산의 두 줄 수비 마치 가두리 양식장 같이 이 샹하이 공격수들 그 틈 안에서 가두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비를 좀 보여준 것.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박용우 선수는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세밀함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박용우 선수의 경기력 정말 좋았어요. 나무랄 데 없이 샹하이 상강의 어떤 공격을 중간에서 끊어내는 역할도 좋았고 또 공수 밸런스를 연결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보경 선수가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울산 팬인데 좀 되게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한승규 선수와 김승준 선수를 모두 팔아치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이적을 시키면서 1선과 2선 사이에서 창의성을 겸비하고 그거를 통해서 좀 공격이 막혔을 때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만한 두 선수를 다 처분을 하면서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심지어 팀의 굉장히 미래와 같이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김보경 선수가 오면서 처음에 김보경 선수가 좀 기량의 물음표가 좀 있었어요. 과연 그 옛날의 김보경이 맞는가. 근데 오늘 모습만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히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후계자로 꼽았던 선수가 아니구나. 괜히 EPL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아니구나. 1선과 2선 사이에서의 그 창의적인 패스들, 플레이들, 그리고 번뜩이는 침투 패스들, 이런 것들이 오늘 샹하이 상강 수비수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패스들을 넣어주면서 이런 게 좀 좋았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믹스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그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그러니까 패스의 줄기가 믹스 선수 혹은 믹스가 막힐 때는 작년에 리차드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롱패스도 하면서 때로는 센터백이지만 최전방까지 공격을 하러 막 올라가는. 근데 믹스 선수가 지금까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믹스 선수가 시즌이 진행되면 될수록 과부하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은 울산이 빨리 좀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니어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공격이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효 슈팅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근데 주니어 선수가 시즌 내내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주니어 선수가 부재했을 때 플랜 B, 공격의 플랜 B가 너무 부족해요. 오늘 뭐 김수환 선수가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종호 선수가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해주길 바랐었는데 결국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날리고 일본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울산의 스쿼드가 좋은 건 당연하죠. 뭐 전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의 스쿼드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끌어당길 만한 프랜차이즈라든지 인기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하면서 또 그 선수가 이 주니오의 부재를 또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공격 플랜 B를 맡을 수 있는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믹스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되면 더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중국 팀들의 수준이 좀 하향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K리그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까지 보면서 중국 팀과 만나서 3승 1무입니다. 되게 좀 놀라운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유럽에서도 이적을 해서 온 선수들이 2, 3년 지나면 중국에 와서 크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헐크 선수나 오스카 선수도 사실 원래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명성이나 실력의 뭐 절반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울산 수비수들이 그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겪지 못한 것 같거든요. 뭐 약발이 좀 떨어졌다 속된 말로 하면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K리그 팀들이 중국 팀들 상대로 좋은 성적 거둬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북과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경기를 보면서 리뷰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쪽에는 좀 좋은 부분, 오늘 경기, 한쪽에는 좀 단점들을 이렇게 쓰는데 오늘 전북 경기 보면서
이 장점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베이징관과 전북의 경기 1라운드 리뷰했었는데 전북은 역시 강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전혀 베이징관과의 경기 때 봤던 경기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직접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원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유럽 대륙 자체도 작고 이동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기후가 그렇게 확 변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스페인 남부에 있는 세비야나 이쪽으로 그라나다와 같은 팀이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를 나가게 되면 물론 그쪽으로 원정을 가는 영국 쪽에서 가는 팀들은 기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즌에 태국으로 가는 것만큼의 기후 변화가 있진 않아요. 심지어 동남아는 굉장히 습하고 덥잖아요.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조금 쌀쌀한 가운데 보통 선수들이 경기를 하죠. 근데 태국 오늘 선수들 유니폼 보셨어요? 완전히 유니폼 다 젖을 만큼 굉장히 좀 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도 뭐 한 6시간 가까이 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호주로 원정 가면 9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오늘 전북은 뭐 수비, 빌드업, 그 다음에 미드필더진 플레이, 부분 전술, 공격, 골키퍼까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돼 있는 것 같은 좀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제가 1라운드 때 전북 경기도 리뷰를 하면서 김신욱과 이동국의 조합이 기가 막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모라이스 감독이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데 오늘 모라이스 감독과 전북의 코치진이 너무 안일하게 경기를 준비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팀들을 상대할 때 쓸 수 있는 누구나 추가할못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동남아 선수는 체격이 작으니까 피지컬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전북이 그 택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김신욱, 이동국 조합 낸 건 좋았어요. 근데 그 두 선수를 데려다 놓고 대한민국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두 선수를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 선수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축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메시가 어떻게 축구를 잘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실점 장면을 계속 돌려서 봐도 송범근 선수의 위치 선정이 너무 아쉬웠어요. 송범근 선수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인데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만큼 막 이렇게 쑥쑥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응원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실점 장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골키퍼 그 당시 때 포지션은 보통 선수가 측면에서 오면 니어포스트 쪽으로 더 가까이 붙게 되는데 오늘 니어포스트 쪽으로 너무 평범한 슈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계속 리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이 원래 닭공으로 유명한데 닭공을 하려면 센터백의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센터백들이 이 기동력이 느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즌 내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재성 선수의 부재가 곧 창의력의 부재로 이어졌어요. 이 1선과 2선 사이의 부분 전술, 전북 특유의 돌려가기를 통한 이 멋진 골이 보이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서 이재성 선수의 공백을 또 어떻게 메워가느냐도 전북의 올 시즌에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K리그 팀들이 정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요. 꼭 올해는 우승컵을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시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관은 언제나 아싸풋볼과 함께입니다.